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속보입니다. 제가 속보라서 영상을 빨리 만들고 이따가 또 중국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 얘기도 더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뭐 보면은 미국 주식이랑 한번 전체적인 지금 미국장 봐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 주식이 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이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모사드 기지, 나바텀 공군기지, 하츠린 기지, 전략 레이더, 시오니스트 전차에 집중적으로 표적을 삼아서 여기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래서 여기를 뭐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다 명중을 시키고 거의 뭐 80%를 적중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민간인이나 이런 데는 표적을 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장이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만약에 중동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한번 봤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S&P 500이 3개월 만에 11%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동 긴장으로 인해 원유 가격이 5% 이상 또 상승을 했죠. 유가가 갑자기 5%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예측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왜 이란이 이스라엘을 왜 공격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 주식이나 이런 거 한번 차트나 이런 거 전체적인 가격을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동 확전 분위기 때문에 다우 산업이 0.41% 마이너스 됐고요. 나스닥 종합이 1.53% 마이너스 됐다. 그리고 S&P 500이 0.93% 마이너스 돼서 전체적으로 지금 급락을 했다. 중동 위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급락을 했다. 그래서 맵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23%, 애플이 2.91%, 엔비디아가 3.66%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거의 뭐 급락을 했죠. 제가 조심해라, 이거 고점이다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급락을 했고요. 근데 유가는 이렇게 급등을 해서 튀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 있잖아요. 나스닥 100이 1.39% 마이너스 됐고요. TQQQ가 4.24% 마이너스, 그 다음에 SOXL, 쏙3 7.77%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SOXX가 마이너스 2.8% 이렇게 마이너스 됐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9% 이렇게 마이너스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은 아직도 탐욕이면 욕심입니다. 욕심이기 때문에 지금 더 마이너스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주식 지금 제가 고평가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뭐 미국 주식이 뭐 엄청 좋다, 미국 주식을 무조건 사라, 뭐 차이나 전기차를 팔고 미국 주식을 무조건 사라, 중국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지금 역대 지금 가치 평가를 했을 때 고평가를 받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 중동 위기까지 이렇게 터지면서 지금 유가는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고 5%나 지금 넘게 급등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은 급락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좀 볼게요. 그리고 9월에 ISM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 47.2로 시장 예상치에 하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경기 침체 하나의 뭐 트리거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의 징조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지금 주식이 내려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 가격은 또 올랐습니다. 금 가격은 제가 계속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중동 위기가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커지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금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금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요즘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좀 조정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또 이제 갑자기 중동이 확정 분위기로 이렇게 이뤄가니까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금 차트는, 그러니까 금은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이다, 디지털 안전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급락을 하고 금은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트코인이 과연 우리가
화폐로서 이런 안전자산의 화폐로서 기능을 하는지 이거 약간 물음표를 지금 짓게 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금이 저는 가장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을 가장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고요. 달러보다 더 안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야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 주식은 지금 다 빠졌는데 중국 주식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한 중국 ETF가 있거든요. 뭐 CSI 300을 필두로 한 이거는 5.98% 올랐고요. 그다음에 테크 CQQQ 있잖아요. CQQQ. 중국의 나스닥 100처럼 중국의 차이나 100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4.8% 올랐고요. 그 다음에 3배 레버리지 지금 12.24% 올랐고요. 그 다음에 2배 레버리지 C웹 아시죠? CWEB 이거 아시죠? 이거가 지금 12%나 올랐다. 그래서 중국 주식은 지금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급락했어도 중국 주식을 다 살려고 중국 주식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지금 뭐 계좌 개설해달라고 지금 중국이 일주일 연휴에 들어갔거든요. 국경절 연휴라고 했나? 그게 들어갔는데도 지금 연휴도 못 쉬게 계좌 개설해달라고 계속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중국 증시가 더 많이 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 주식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는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다른 뭐 테슬라랑 이런 다른 전기차 주식들이 빠지는 반면에 지금 리오토나 지커나 샤오펑이나 니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11.5%, 10.36%, 5.5%, 5.24% 이렇게 급등을 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이나 전기차, 중국 전기차가 1등 할 것이다. 앞으로 잘 나갈 것이다. 좀만 버티셔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걸 안 믿고 뭐 다른 사람 뭐 유튜버 말만 믿고 리밸런싱을 하거나 자기 원칙이 없이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주식이든 그냥 고평가되면 내려오고 저평가되면 올라간다. 뭐 아니라고 뭐 이렇게 편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도 없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물론 200년 이상 꾸준히 올랐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 사이사이에 10년, 20년은 조정을 했을 때도 있고 그동안은 뭐 중국 주식이 잘 가든 한국은 잘 간 적이 없죠. 다른 주식이 잘 갈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잘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왜 지금 계속 중동 위기가 커지고 있고 이란은 왜 그러며 이스라엘은 왜 자꾸 공격을 하고 레바논을 공격하고 레바논 삐삐를 폭발시키고 왜 이렇게 하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짧게 브리핑하고 지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오후에는 차이나 전기차 전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 뉴스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AI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자 해외 직원 수천 명을 감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삼성전자 어제 영상을 올리자마자 이런 또 기사가 떴네요. 야, 이렇게 보면서 삼성전자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심하셔라. 그래서 해외 인력 10%를 감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해외 14만 7천 명을 고용하는 등 전체 임직원의 26만 7,80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외 인력이 국내보다 더 많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해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런데 해외 인력을 10% 이상 줄이겠다. 뭔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란 공격 예방 가능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저도 제가 봤을 땐 트럼프가 오히려 평화주의자하고 협상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저는 대통령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조금 트럼프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은 계속 확전을 바라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타임라인을 그냥 천천히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을 했잖아요. 그 전에 레바논에다가 이렇게 미사일 공격도 했고, 그 다음에 삐삐도 폭발시키고, 무전기도 폭발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레바논이 헤즈볼라의 근거지잖아요. 그래서 이 헤즈볼라 단체를 다 섬멸하기 위해서 이제는 레바논으로 진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란에 대해도 공격을 하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진군한 다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긴급 회의를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 미슈스틴 총리가 오늘 테헤란에서 이란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면서 이란이랑 어떤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이란 대통령은 또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테헤란은 서방이 맺은 합의를 이행했으며 이스라엘이 하마스 정치 블록 수장인 이스마일 하니에를 암살한 것에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의 지도자들은 테헤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으면 레바논과 가자 지구에서 휴전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란 지도자가 말했다. 그래서 이란은 러시아처럼 나쁜 적들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적들은 그저 더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란과 러시아는 모두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격을 실시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동에 수천 명 병력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왜 이스라엘 총리는 왜 자꾸 평화를 유지하지 않고 왜 계속 확전을 일으키려고 하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전쟁을 안 하고 그다음에 휴전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제 자기의 이제 뇌물이나 뇌물수수나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받게 생겼거든요. 똑같잖아요.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계속 전쟁을 끌고 가야 그쪽으로 이제 계속 포커스가 쏠리면서 자기의 정치 인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은 확전을 불러일으키려고 레바논에도 가고 있고 이란에게도 계속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왜 레바논에 왜 진군을 했냐 보면은 이런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레바논에 이런 가스기지나 이런 게 많다고 하거든요. 이런 가스나 유전지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탐날 겁니다. 왜냐? 레바논이 가스와 이런 유전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쪽을 차지하려고 좀 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제적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면은 중동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 쪽으로 올라가니까 시리아, 이라크, 지금 이란 이쪽이 계속 붕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예멘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금 중동 위기가 벌어질 수가 있고요. 여차하면은 진짜 중동 전쟁으로 3차 세계 대전까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국제 정세가 크게 바뀌고 있다. 저는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가끔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미국이 지금 힘든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앞에 있는 가스 유전이나 이런 것도 잘 챙겨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헤게모니 때문에 계속 지금 레바논이나 이쪽을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의 미사일이 어떻게 됐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공군기지에 지금 이렇게 계속 폭발을 시켜서 F-35 있잖아요. F-35 전투기를 20대 이상 파괴를 했다고 이란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C-130J 수송기 이런 데에도 계속 폭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별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서로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근처에는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미 항공모함이 아직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예고 없이 쐈거든요. 예고 없이 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옛날 미사일이 아니라 지금 조금 개량된 미사일을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사일은 처음으로 샤하브3를 미사일을 대항으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샤하브3는 지금 2003년부터 여러 버전으로 생산이 됐고요. 첫 번째 버전은 약 20년 전에 양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쭉 보면서 이런 거를 했고요. 이 미사일은 최대 2,500km의 사거리에서 최대 1톤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신 버전의 GPS를 통해서 위성 궤적 수정과 분리형 탄두, 그 다음에 220km의 5개 블록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스라엘은 다 막았다고 하지만 이란의 이런 미사일 기술도 이제는 무시를 못할 것 같다. 참 이런 것 때문에 무섭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따르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이 80%가 목표물에 명중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트위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올라오는 이런 영상들로만 봐도 많이 명중을 한 영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긴 입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란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쟁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방금 들어온 소식이 이러니까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근데 이게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란 정보부는 국가는 전쟁 상태에 돌입했으며 적에게 유리하고 국가, 정부, 군대를 악화시키는 모든 내용은 반역으로 간주되며 채널 및 그룹의 관리자는 이러한 내용을 게시하도록 경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중동의 미군과 동맹군에게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스라엘을 방어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은 지금 테헤란에 대한 대규모의 보복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런 중동 위기가 과연 어떻게 확전으로 돼서 더 커질 것인가, 이게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기가 온다. 지정학적 위기도 오고 있고요. 지금 뭐 보면은 이제 대통령 대선이 끝나고는 진짜 크게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큰 투자하지 마시고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게 다 이런 이유도 있다. 물론 미국 주식이 그만큼 많이 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커지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 대선 끝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